사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신앙인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이른바 탄소금식 캠페인을 벌이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감리교단이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의 교단법으로는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이 어렵다며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문화연장 시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진전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 에너지는 아껴 쓰고 쓰레기는 줄이는 이른바 탄소금식 캠페인을 벌이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자리한 새생명교회는 이번 사순절 기간 교인들과 함께 특별한 금식에 도전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물론 넘쳐나는 쓰레기를 줄여보고자 이른바 탄소 금식에 나섰습니다. 교인들은 일회용품,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나눕니다. 장바구니를 가져가면 생선을 살 때 장바구니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통을 마련해서 통을 마련해가지고 시장 바구니 속에 가지고 가서 내가 생선을 살 때는 고기하고 생선 살 때 그냥 담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냥 이용을 하며 갖다가 버리고 다시 갖고 와서 씻었으면 쓰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그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다시 이제 구입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환경부장인 조옥향 권사는 매일 12시면 그날 하루 실천할 수 있는 탄소금식 실천 사항을 교인들과 공유합니다. 교인들도 자기만의 실천 인증샷을 찍어 보내며 서로의 탄소 금식을 격려합니다. 새생명교회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은 10년 전부터 시작돼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회 전등은 모두 LED로 교체하고 전등은 하나씩 빼놓았습니다. 불필요한 불은 아예 켜지 않습니다. 일회용 컵은 교회에서 사라졌고 이면지 사용은 생활화했습니다. 처음엔 교인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불편했죠. 그냥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니까 하나씩 개선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불편했어요. 새생명교회 강석주 담임 목사는 창조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노력은 살림의 영성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불편하고 줄여야 되고 또 그러나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요. 또 미래에 우리 다음 세대에 좋은 이 지구 환경을 주는 그런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생명교회는 하루하루 실천하며 쌓이는 탄소금식의 실천이 사순절 이후 습관으로 삶에 배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감리교단이 성범죄를 근절하고 정결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범죄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중구 목사 제명과 감독 당선 무효를 위한 범감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늘 개최한 토론회에서 감리교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 홍보연 목사는 지금의 감리교단 법으로는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면서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목사는 또 현재의 감리교단 법으로는 5년이 지난 성범죄는 고소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사회법의 경우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범죄 관련 재판이 오는 29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방청연대를 호소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가해자가 가해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과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재판을 함께 방청해 주기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는 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법리 오해와 증거 배제 등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천지 천안교회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신천지 천안교회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 공개 토론 장소와 일시 등은 협의에 결정하되 공개 방식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자고 말했습니다. 공개 토론에서 다룰 주제로는 씨와 비유, 사도신경, 삼위일체, 이만희 씨가 편지를 보냈는가 등으로 제안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총연합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교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폐지 의견을 밝힌 것은 국민이 준 권한의 남용이라며 국가기관의 독선적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교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인간의 생태적 법칙을 무시했다며 가장 존엄한 생명에 대한 가치 기준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파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결정하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모성이 보호되고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인권위는 형법 제269조 1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의견은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를 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아가 사람임을 전제한다면 낙태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태아를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태아를 죽여도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인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계는 태아의 인권을 생명권이라 부릅니다. 낙태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태아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저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아는 낙태 도구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계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강하게 저항하지도 못하는 태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낙태 합법화 의견을 냈을 수 있습니다. 태아가 사람이라는 전제를 하고서도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면 천박한 인권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상당수가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낙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자보건법 14조에는 강간에 의해 임신했거나 태아가 불치질환을 앓고 있는 등 5개 경우에 대해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5가지 경우 외에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임신 중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무 일 없이 스스로 임신 상태를 중단할 수 있다는 말로 잘못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아의 생명은 삶 아니면 죽음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재생산권, 생명권을 소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태아가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연합니다. 낙태 합법화는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대로 일도 양단식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과 일상적인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진전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희미하게 비치는 자연 풍경 위로 불규칙한 선과 얼룩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마치 그림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이종수 사진가의 필름아트 작품 시간 속 또 다른 풍경입니다.
주변의 자연 풍경을 촬영한 필름을 유리 사이에 넣고 4년여의 시간 동안 온도와 습도의 변화를 줘 완성한 실험적인 작품입니다. 시간에 의해서 변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타이틀도 어떤 시간 속의 풍경 그렇게 좀 타이틀도 이제 했었고, 회화적으로 좀 만들고 싶었던 실험적인 작업이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했던 것만큼 제가 좀 많이 좀 얻은 건 있었었고. 이 이종수 작가의 작품을 비롯한 전문 사진작가 5명의 작품들이 서울 좋은샘 교회 갤러리에 걸렸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사진작가 5명 모두 좋은샘 교회 교인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각각 개성이 있는 5분이 그냥 당신의 개성 그대로를 한 자리에 모아보자. 그러면 어느 한 주제가 아니라 아마 그 작품들끼리 서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게 5인 사진작가 전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전시에선 작가 5명 각각의 특성이 담긴 사진작품 15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사진작가들은 교회에서의 전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삶을 보고 또 사물을 보고 그것을 사진으로 담아서 우리가 서로 그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전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기회가 있다면 크지 않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소박하게라도 시작을 하신다면 또 다른 언어로 또 즐거운 소통을, 행복한 소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진전은 다음 달 30일까지 계속됩니다. 개발도상국 주민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최된 사진전도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공감아이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함께 사람이 사람을 보다를 주제로 마련한 이른바 곁지기 시선전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하위계층으로만 인식되어 온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곁에 있는 곁지기에 사진작가의 존재성을 두고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곁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통해 그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시도한 전시회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개발도상국 주민들에 대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차별적인 시선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러한 시선들을 가질 수 있는 사실 지위나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얼마나 가난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존엄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전시예요. 이번 전시에는 공감아이 임종진 대표와 하동은 작가가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전시됐습니다. 앨범을 보는 할머니와 지풀 공예를 하는 아주머니 등 필리핀 주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델리아 아주머니라는 분은 지풀 공예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태풍이 있었지만 각자 조그만 일을 하면서 가족들하고 생활도 하고 그런 것들로 이제 생활의 일상,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오래 시간 나누었는데 삶에 대한 우리가 다르지 않다? 하동은 작가가 출석하는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도 전시장을 찾아 사진 속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어떤 할머니 또 거기에 있는 그 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 내면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사진들은 아니지만 보는 순간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네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시회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코이카의 민관협력 사업에 동참한 시민활동가들의 사진과 활동 내역을 엮은 전시물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감아이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 주민을 향한 존엄성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한편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사진치유 프로그램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족 동일성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범어교회가 그리스도인과 고통이라는 주제로 신앙특강을 개최했습니다. 범어교회가 그리스도인과 고통이라는 주제로 4주에 걸쳐 사순절 신앙특강을 개최했습니다. 대신대 박윤만 교수와 계명대 김용일 교수, 경북대 윤영휘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고통의 신학적, 철학적, 역사적 등의 관점으로 강의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인문학적 관점 4가지 필드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좀 지평을 넓혀서 이해를 도우려고 이번에 신앙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산 동지방 권사회가 3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원을 구성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국 장로회가 제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신임 임원들을 공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산 동지방 권사회가 33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지방회장 홍석훈 목사는 다른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한 경험들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쉬고 서로 협조하는 그런 연합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새 일을 많이 하기보단 서로 교회를 기도해주고 보듬어 주고 서로 또 들어주고 그런 연합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국 장로회가 제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회장으로는 경선을 거쳐 대전 백운교회 강환식 장로를, 부회장으로는 지역회장이 추천한 9명을 공천했습니다. 신임 임원은 전국 장로회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